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승부주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선은 FOMC를 소화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나와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동결했고요. 스위스은행은 인하 결정을 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인하 그런 훈풍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 하는 모멘텀 이어졌었는데요.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 낙폭으로 인해서 금요일장에서는 반도체단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전문가님의 종목들 어떤 흐름이 이어졌는지 한 주간의 주가 흐름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유창희 대표님의 금주의 승부주입니다. 6월 17일 SL이 9.92% 급등 흐름을 연출했었고요. 자, 그리고 6월 18일 심택이 2%, 대주전자재료는 0.14%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했습니다. 한화엔진 6%, 그리고 HD현대 1.27%로 강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자,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단연 SL입니다. 9.92%,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큰 모멘텀이 이끌어졌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 이끌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김선규 전문가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 최근 해운 쪽에서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조선과 피팅 밸브 쪽에서도 상승 흐름 이끌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흥하해운은 6.95%, 약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아 ST 4.8%,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코스닥부에서 상승 흐름을 한번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33%, 무려 33% 급등한 흐름을 연출하면서 수익률 단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이스틸이 0.72%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을 거듭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코오롱 글로벌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모멘텀이 나와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SL,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흥하해운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SL 살펴보겠습니다. 부품단인데 완성차가 잘 가니까 부품도 잘 갈 거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네, 뭐 저는 이제 현대기아 충분히 약간 눌림이 나올지언정 전 더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부품사들에 대해서 시각이 좀 변화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HL만도 말씀드리면서 좀 좋은 결과 보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제 SL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SL은 현대 기아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차량들이 다 LED 헤드램프로 더 바뀌고 있죠. 요즘에 뭐 예전처럼 할로겐 전구 쓰는 차량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새로 나오는 차들 중에서. 그러면 이 제품 가격 단가가 상당히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로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냥 헤드램프 가격이 뭐 몇만 원 했었다라면 지금은 헤드램프 가격이 뭐 몇십만 원 단위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작은 사고에도 이걸 교체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비싸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SL의 제품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인도 법인 IPO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SL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인도 지역 완성차 그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사업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한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SL의 매출을 상당히 고성장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 프리미엄 업체들에 대한 어떤 매출처도 좀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SL은 헤드램프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SL 같은 경우는 EV 공장 관련해서도 EV 차량 관련해서도 SL이 제품을 공급하는 게 좀 있고 부품을요. 그리고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이와 관련해서도 SL이
납품하는 게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에 관련해서도 공급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부품 그리고 BMS 배터리 관련된 거 그리고 전장 뭐 이런 거 동시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SL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차 브랜드 쪽으로도 매출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EV3, 뭐 EV5, 아이오닉 9 등 신차들이 계속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약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신이 좀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턴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도 약간의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38,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가능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승부주 SL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램프 쪽 관련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LED로 바뀌면서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 오늘 목표가 5만 원까지 열어주셨고요. 손절가는 38,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흥하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특히나 목표가나 손절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흥하해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상당히 업력이 오래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운 관련주이지만 동시에 이제 벌크, 특히 이제 화학 액체를 운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상당히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최고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잔금상선 계열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운송 권역이 아무래도 잔금상선 그러니까 시노코어가 아무래도 그 아시아, 중동, 그다음 인도 쪽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부동산 임대업도 지금 현재 좀 추가로 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즉 창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송각케미칼에서 2만 톤급의 그 케미칼 벌크선을 한 척을 추가로 지금 획득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봤을 때 그 케미칼 선단은 현재 총 16척을 보유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여기서 봤을 때 단순한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유화, 쉽게 얘기해서 그 석유 그 탱커, 오일 탱커 같은 것들도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2022년도부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잔금상선에 어느 정도 계열사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부터 다시금 상승을 하는 그런 좀 이제 다시금 탄탄해지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2315원 이 자리에서 현재 계속해가지고서 바닥을 잡아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두 번 크게 이렇게 급등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 첫 번째는 2024년 초반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4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튀어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자리는 여기에 지지를 받아가면서 2315원대에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 지금 충분히 달려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 2,410원 시초가 여러분들께 우선 매수 포인트 정해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목표가로는 2,800원 여러분들께 지정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탄력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만약 여기에서 더 튀어올랐다 그러면 2차 목표가로는 여러분들께는 우선 4,000원까지 우선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4,000원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걸 봐주시고요. 단 여기에서 봤을 때 최고가는 5,300원까지 가 있지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많이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못 해드릴 거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가인데 손절가는 여기서 아주 짧게 드립니다. 2,200원으로 드리고 자, 2,200원에서 만약에 더 밀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는 손절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심택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동아 ST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심택 살펴보겠습니다. PCB 쪽이니까 온디바이스 AI에 주목하는 걸까요? 네, 뭐 그런 쪽하고 약간 메모리 기판 뭐 이런 부분들의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라든지 새로운 D램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기판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레거시 반도체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내년까지 해서 한 60% 이상 가격이 상승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 때문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또 실적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거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 해서의 어떤 시장이 좀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모바일 메모리하고 SSD용 패키지판 위주로 계속해서 급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2분기 제품 믹스 효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서버 장비라든지 AI 가속기 장비로 낸드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계속해서 예전보다 더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GDDR,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용 DDR, DDR6죠. 아직 7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가 GDDR7은 이제 공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6인데 6에서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면 7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심택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들하고 계속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다 실적은 좋아질 수 있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상당히 좀 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를 본다라면 작년 12월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2월달, 3월달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습니다. 급락하고 나서 지금 다시 좀 이제 쌍바닥을 찍어주고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흐름들이 조금 이제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라면 저는 3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33,000원은 이제 5월 달에 좀 횡보하던 자리거든요. 횡보하다가 이제 6월 달 들어서 좀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 3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33,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1월 달 작년 4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올 1월 달까지 한 3, 4개월 그 고점에서 횡보를 보이던 자리가 4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로 심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거시 쪽에 있어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동아 ST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동아 ST, 동아 소시오 계열 그룹사로 보시면 되고 전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이형 당뇨제, 그러니까는 그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으로 생기는 당뇨의 치료제인 슈가트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죠. 즉 이미 당뇨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그로트로핀 같은 그 호르몬 치료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에서 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 의약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도 이 당뇨 치료제 부문이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가 같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게 됐고요.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은
현재 6만 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만 원 자리가 굉장히 좋은 지지 자리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10월까지 해서 여기에 그 위로 조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자리에서도 지지를 받아줬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12월에도 역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아준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 6만 원대에서 와 있고 현재 6만 100원에 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6만 1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최초 목표가로는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7만 5천 원 1차 목표가를 드리고 만약 더 올라갔다 그랬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8만 8천 원까지는 8만 5천 원이죠. 8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손절 자리를 굉장히 조금 짜게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손절은 5만 2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 요 부분 지지를 받는 자리 5만 2천 원 자리를 저는 우선은 손절가로 보고 만약 여기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신 다음에 그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픽업해가지고선 거기서부터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대주전자재료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코오롱 글로벌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대주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또 크게 시세를 낸 바가 있었는데 네.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뭐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뭐 올랐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신차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변경되는 차량에도 이제 배터리가 좀 바뀌면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행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이고 충전 속도, 고속 충전을 했을 때 고속 충전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00톤 정도 규모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4만 톤 규모로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자사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된 차량이 기존의 2종류에서 최근에는 9개 모델까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모델들도 계속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지금 EV3에는 실리콘 코팅이 그 음극재가 사용되긴 했는데 이게 유의미할 정도의 사용량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저가 모델은 아니지만 어떤 소형 모델에도 이런 실리콘 음극재가 일부 들어갈 정도로 이 제품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연말에 나오는 제품 그리고 2170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가 뭐 최근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노스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최첨단 배터리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좀 눌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전에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좀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다가 한 5일 정도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라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2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 18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주전자 재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한번 실리콘 음극재로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눌리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좀 남게 됐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로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 글로벌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전문가님 최근에 영일만항 2배로 뭐 확대한다라고 하면서 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급등을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수소랑 연결돼서 승부주네요. 네, 두 가지 같이 연결되는 복합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건설, 상사, 그다음 스포렉스 세 가지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론그룹 계열사로서 사실 그 건설에 특히나 주력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돼서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충주에다가 그 중부 수소 생산 거점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2년 전에 이걸 체결했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상당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수소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코롱인더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수소 관련주로 보는데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재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부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터미널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롱 글로벌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건설 사업 부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소의 생산 그다음 저장 운송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드는 데 대해서는 더욱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석유에 관련된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석유를 만약에 채취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블루수소 생산 라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가지고서도 거기서 나오는 부생수소, 즉 그레이수소, 그다음에 이거를 또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블루수소 이 두 가지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코론 글로벌 쪽이 훨씬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수소 이외에도 이제 그린 에너지, 그다음 재생 에너지 부분, 실제로 태양광 풍력 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종목을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지금 편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죠. 현재 자리 보면 8,2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 0일만 이슈로 해가지고 튀어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복합 테마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에 걸려가지고서는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번 여기서 쉬어가는 자리 눌림목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11,300원에서 지금 현재 그 눌림목 만드는 다음에 어제 한번 급등을 했던 자리입니다. 자칫 여기서 이제 잘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5일선을 오늘 살려가지고 한 번 더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12,110원 전후해서 여기서 들어갔을 때 목표가로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6,000원 자리까지 우선 한번 제가 목표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 이 자리를 돌파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을 때 23,500원까지는 일단은 2차 목표가 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손절가는 저는 아래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여유 있게 내려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8,000원 자리까지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하방을 내려갈 확률도 있지만 대신에 위로 튀어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한화엔진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하이스틸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화엔진입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선가가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사들이 이제 배를 신규 수주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엔진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초에 3월달, 2월달, 1월달에 수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엔진 시장에서 보면은 4위입니다. 근데 말이 4위인 것이지 거의 뭐 독과점 형식으로 지금 이 시장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은 자체 엔진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엔진을 사용하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을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독과점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에도 수출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수에즈
막스하고 아프리카 막스 관련된 탱크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의 그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엔진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작은 배 우리가 소위 뭐 멸치잡이 배, 뭐 낚시배에 그 들어가는 이 엔진하고 대형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LNG 선에 들어가는 엔진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저속 디젤 가스 관련해서 하나 엔진이 상당히 기술력이 높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이중 연료 저속 엔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 엔진 시장이라는 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발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또 하나는 안정성이에요. 우리 현대 기아가 정말 예전에 세타 엔진을 개발하고 또 그 전에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다른 일본이라든지 독일에 있는 유명한 업체들은 다 비웃었거든요. 엔진 만드는 게 쉬운 줄 아냐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 시장이라는 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레퍼런스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약간 독과점 형식의 구조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저는 감안한다라면 지난번에 이제 6월 14일에 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선주가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한 번 정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14,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1차 목표가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화 엔진 살펴봤습니다. 신규 수주 후에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엔진을 달게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로 2만 원, 손절가로는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이죠. 하이스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동해가스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서 더 전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네, 가능하면 기술적 접근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왜 그렇게 프로젝트에 편입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이스틸 같은 경우 철강 관련주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선 한일철강에서 우선 인적 분할을 했던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스틸이 강관 제품을 주로 이제 주력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후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원형관, 각관, 그다음에 특수구조 강관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심해액 시추에 필요한 모든 그 강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걸 쓰냐면 퍼스맥 각관이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 해양 시추할 때 그 소금물들에 대한 내부식성이 있는 강관으로서 앞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해로 들어갔을 때 수압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시멘트를 집어넣고 물론 특수 시멘트죠. 특수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시추공을 보강을 해주는 작업을 할 때도 역시 이 퍼스맥 각관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SAW 오일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ERW는 전기 저항성 각관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이 건설 현장에 이용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그 토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양 시추가 들어갔을 때 하이스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목을 하고 접근하실 것이 필요하고,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22거래일 이상 해가지고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거래량이 지금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요 자리 20일 정도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두 번을 주고 난 상태에서 세 번째 파동을 잡을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현재 자리 3,785원을 지지하고서 다시금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이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같이 미국 장이 휴장일 경우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1차 목표가 5,000원 여러분께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선은 5,000원까지 여러분들께 우선 제시한 이유는 앞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 단기성으로 해가지고서는 중간중간에 튀어오르는, 즉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미국 원천 스타일로 해가지고서는 시간을 두고 가다 갑자기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 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손절가는 3,800원 드리겠습니다. 3,800원에서 만약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더 아래쪽에서 매수 라인 잡아서 거기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AI 관련된 산업은 아직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질문을 드려봤으니까요.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승부주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어제 또 승부주 수익률이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동안에 또 제안드렸던 종목들도 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 하나엔진 어제 장 개장하고 1시간도 안 돼서 52주 신고가 쓰는 모습 놀라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스틸은 지금 0.72% 약 1% 수익인데요. 또 비교하다 보니까 좀 적게 보이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는 하루치 수익률이죠.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하루의 수익률인데 일단 하나엔진 네. 어저께 통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네. 달려서 52주 신고가 찍는 모습.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저는 신규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 섹터가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뭐 거품은 전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황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하나오션이든 삼성중공업이든 더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엔진 사업분, 기자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사업 부분이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 하나 그리고 중국 쪽에 공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선 쪽은 계속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어쨌든 하나엔진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하지만 또 승부주의 종목들 계속 나오니까요. 비교하시면서 또 골라보는 재미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 기분 좋습니다. 저희가 그때 바이넥스가 그 미국 생물보안법 불발 그 단독 기사로 한번 하락을 맞고 나서 손절 처리가 됐던 유일한 종목인데요. 끝까지 말씀드렸죠. 끝까지 추적해서 AS 해드리겠다. 바이넥스 일단 방송에서 제안한 네. 가격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네. 멘트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넥스가 생물법 지원 그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주목받기보다는 셀트리온 그 쪽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임상용 제품만 공급을 하다가 이제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상용화된 약을 공급하는 쪽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밴드가 좀 이 폭이 크긴 하지만 17,000원, 13,000원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다행히 이제 다시 반등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법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전히 중국을 이게 원한대로 간다 안 간다 논란은 좀 있기 때문에 생물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보시면 바이넥스도 뭐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린 리가켄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약간 이제 시장이 조금 쉬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이거 끝나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네. 요즘 올해가 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OLED가 또 수혜를 받는 한 해인데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더 욕심내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욕심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 2주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OLED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애플 그리고 프랑스 올림픽 관련해서 대형 OLED TV 시장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린 게 이제 순화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이 다 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난주서부터 상승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어저께부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이넥스 때문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또 유창희 대표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바이넥스 이제 저희는 털어버리고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김정규 전문가님 일단 어제 포항 영일망 관련주로 하이스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제가 어제 이벤트가 좀 기억이 나요. 코오롱 글로벌하고 같이 AS를 해셔야 되는데 제가 대한고래 관련돼서 오늘 또 프로젝트 회의가 있잖아요. 네. 또 이거를 또 염두에서 또 오늘 코오롱 글로벌 어제 분명히 오늘 급등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 멘트 했었고 그럼 하이스틸도 오늘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이게 그 단기성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가 터져주는 그런 이런 그 테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단기 투자자, 데이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스틸 지금 자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이스틸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좀 튀어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봤을 때 장 시초가 대비했을 때 약간 올라가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래로 쭉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 당겨 올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쭉 빨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봤을 때 이 자리 오늘 제가 지금 현재 네모난 박스로 만들어 놓은 이 거래량 자리 보시면 어제 거의 거래량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만 흡수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제 좀 놀라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위로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봤을 때도 거래량 자체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꽤 크게 들어오는 자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봤을 때는 오늘 한 번 정도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어제 놀란 게 어제 이제 코오롱 글로벌 얘기하면서 김선영 오늘 급등할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제 이제 또 포항 영일망 관련돼서 고속도로 네. 건설 추진한다는 기사 때문에 바로 그냥 상가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략자가 원래는 수소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기사가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설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부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렉스까지 가지고 세 가지 부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서 이 신재생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영일만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복합 소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경북에 대해 가지고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야말로 에너지 단지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지금 정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봤을 때도 복합 테마로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그 복합적인 그 수주 소식하고 그다음에 영일만 관련 소식 때문에 지금 상한가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코오롱 글로벌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략 10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거래량이 지금 쭉 몰려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제 상한가가 들어간 자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전일에 봤을 때 십자가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자리로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전일 여기에서 전일 그러니까는 여기에 세 번째 요 전에 있던 첫 번째 이 양봉이 나온 날에 여기에 이 자리를 그대로 고수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자리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HD 현대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선규 전문가님은 디바이스 ENG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HD 현대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HD 현대를 이제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핵심적인 건 로봇 사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 그리고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링, 설치, 시운전, AS 전 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방역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1,800억 매출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06억을 보여주면서 흑자전환 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2023년 매출은 530억이고요. 그리고 200억
거의 192억 적자예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있다는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은 이제 작년에 1,300억에서 2027년에는 5,500억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작년에 2조 원 정도 선에서 2027년에는 8조 5천억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그 재평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지금 HD 현대의 그 시가총액은 5조 6천억인데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내드렸는데 지배 구조를 보신다라면 현대 오일뱅크, 현대 사이트 솔루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 일렉트릭, 현대 마린 솔루션. 근데 여기서 이제 오일뱅크하고 사이트 솔루션은 아직 비상장 기업이고요. 조선해양하고 일렉트릭, 마린 솔루션은 상장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10조가 넘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5조 7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은 안 되지만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다른 회사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SK가 이제 세기에 이혼하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SK 그룹의 주식에 이게 얼마다라고 이게 평가된 게 있었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SK텔레콤은 1억도 안 갖고 계세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근데 지금 HD 현대의 그 정기선 부회장님은 최근에 4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금은 더 늘어나겠지만 그 30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HD 현대의 주식을 334억 원어치 취득을 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 그 뉴스 보면은 삼성전자 임원들도 주식 샀다 하면서 맞아요. 뭐 몇천 주 이렇게 반도체 임원들. 네, 샀다고 하면서 막 그런 뉴스 나오는데 회장님이 330억 이상을 그 자기 회사 HD 현대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이게 승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샀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매일같이 계속 몇만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 고점 돌파, 그 7만 원대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HD 현대 역시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조금 높게 잡아놓고 있고요. 6만 5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6만 5천 원이 이제 왜 6만 5천 원이냐면 어쨌든 4월 그 13일 그때 가격이 6만 5천 원서부터거든요. 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즉 정기선 부회장이 주식 매수 평가 금액이 손실로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핵심은 로봇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요.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장 쪽에서 실적 잘 나온 로봇을 가진 그런 상장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현대 쪽 기업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살짝 비교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이 경영진들의 그런 마인드와 함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봐야죠. 우선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디바이스 ENG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디바이스 ENG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부장 관련주인데 제가 왜 소부장이라냐면 이제는 그 반도체 모니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좀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장비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반도체 재료로도 지금 많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마스크 클리너라든가 그다음에 글라스 클리너, 검사 장비, 화학 처리 장비, 제조 장비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이렇게 5개의 중요한 장비들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그 중진공에서 지원 자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실탄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모멘텀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OLED 제조할 때 여기에서 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장비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단순하게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소형화되어 있는 모바일, 즉 패드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XR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비전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헤드셋으로 나오는 이런 VR 장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세정이 상당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세정과 검사 장비가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이 종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그 디바이스 ENG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가 잠깐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여기서 꺾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200원 자리가 원래 여기에서 저항대였는데 3일 전에, 3거래일 전에 한번 뚫었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을 타고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준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어제 자리에서 십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5일선을 지켜주고 그래 조금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눌림목 받아가지고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초가 공략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17,100원 전후에서 시초가 공략 들어가셨을 경우 일단 기본 목표가 26,600원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6,600원 정도까지 해서 우선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네모로 표시하는 요 자리, 자 여기까지가 제 목표가 1차 목표가가 되겠고 여기에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손절가로는 11,700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 자리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만약에 15,7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아래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대략 13,7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들 잘 보셨나요? 우선 이번 한 주 돌아보시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